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줄래? 내가 죽기 전에 그 모습만 보고 싶어. 이 말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도와주시던 요양보호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10년째 이 집의 며느리이고 아직 남편과는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인데도 시어머니는 제 존재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운 듯 행동하셨죠. 저와 남편은 10년 전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며 결혼했어요. 여느 신혼부부처럼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을 꾸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맡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병원을 오가며 간호하고 집에서도 시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남편이 안타깝게 바라보며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솔직히 안도감이 들었죠.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에 요양보호사 한 분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이름은 김미소 씨였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맡은 일에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미소 씨의 등장이 저에게 큰 위안이었어요. 시어머니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능숙하게 시어머니를 보살폈고 시어머니도 미소 씨를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미소 씨는 워낙 살갑고 부침성이 좋아서 시어머니의 기분도 훨씬 좋아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미소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제 남편과 대화할 때는 둘만의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말이죠. 처음엔 제가 너무 간병에 지쳐서 예민해진 건 아닐까,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저의 의심을 더욱 키워만 갔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퇴근 후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은 건드리지도 않고 미소 씨가 싸준 도시락은 꼭 챙겨 먹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정성껏 차렸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했죠. 남편도 옆에서 저를 도와주며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상을 차리고 모두 모여 앉는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길은 피하고 오로지 미소 씨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미소 씨의 손을 잡고 미소 씨, 너는 진짜 우리 식구 같다. 며느리보다도 낫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답니다. 미소 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 내가 죽기 전에 그것만 봤으면 좋겠어. 저는 너무나도 충격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넌 아이도 없고 우리 집안의 씨가 말을 판이다. 이해해줘.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시어머니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제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친정으로 가려 했죠. 짐을 싸서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마당에서 그녀를 마주쳤어요. 김미소 씨였죠.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작은 가방을 들고 마당에 서 있었어요. 미소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소 씨. 역시 시어머니의 잘못된 욕망에 희생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한 손에 낡은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미소 씨가 시어머니 침대맡에 몰래 두고 간 편지였죠. 어머님 그리고 사모님. 저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께는 정말 감사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부디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미소 씨가 떠난 후 시어머니의 분노는 온전히 저에게로 향했어요. 제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제가 드리는 음식도 거부하시곤 했죠.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빼앗아 갔어. 내가 미소 씨를 쫓아냈지. 라며 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미소 씨를 의도적으로 쫓아냈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듯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비난과 저의 상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를 다시 들이셨고 그분은 오로지 맡은 일만 하고 가족관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저에게 닫혀 있었고 제 얼굴만 봐도 한숨을 쉬시거나 차갑게 외면하곤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이 남은 생채기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잘못된 욕망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지만 그 상처 속에서 저희 부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이나 손주를 낳아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으셨고 남편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불효자의 틀에 갇힌 채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았죠. 결국 끝까지 상처 주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간절히 원했고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떠나간 요양보호사 미소 씨가 오히려 저희에게 진정한 의미의 메시지를 남겨준 듯 했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